오늘 저희가 가져온 전략은 리타게팅 광고로 왜 매출의 70%를 결정하는가, 아니면 또 꼭 알아야 할 실전 세팅 전략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리타게팅 광고가 뭔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광고를 노출할 때는 신규 고객들이 최대한 많이 유입이 되도록 광고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리타게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번 저희 사이트나 그런 걸 방문을 하셨던 분들이나 구매를 이미 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시 그 고객에게 다시 도달을 하는 거죠. 네, 이제 구매를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킬 수는 있지만, 이제 장바구니에 들어갔던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스토어를 방문했던 사람인데 이탈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타겟팅을 잡아서 한 번 더 노출할 수 있는 광고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광고를 한다, 다시 노출을 한다고 해서 리타겟팅 광고라고 불리는 이유고요. 리타겟팅 광고는 거의 언제 많이 쓰죠? 리타게팅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캠페인을 세팅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타게팅 광고는 어느 정도의 모수가 쌓여야 그 사람들을 모수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하다 보니, 처음부터 리타게팅 광고를 진행을 한다고 하면 앞에 쌓이는 모수가 없기 때문에 광고가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체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GFA 같은 걸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GFA에서도 리타게팅 광고가 제일 크게 뭐가 있죠? 리타게팅 광고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카탈로그죠. 카탈로그가 있는데, 카탈로그와 이제 쇼핑 프로모션 광고가 있고 애드부스트 광고가 있는데, 이제 크게는 카탈로그 광고는 이제 리타게팅 캠페인으로 가장 유명한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에서 내가 방문했던 웹사이트, 그리고 내가 봤던 제품들, 내가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제품들을 한 번 더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품들을 다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으로 카탈로그 광고를 진행을 하고,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대시보드 내에서 스토어 타겟을 잡을 수 있죠. 스토어 타겟은 크게 이제 장바구니, 방문, 구매,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스토어 타겟을 잡고 간 다음에 일자별로 책정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간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30일 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놨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잡을 수 있고요. 90일 동안 구매를 했던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장바구니를 들어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타겟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쇼핑 프로모션인데요. 쇼핑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리타게팅 광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리타게팅 광고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캠페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쇼핑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가지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하나는 타겟팅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하나는 알림받기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쇼핑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홍보성이 짙은 광고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구매를 하는 것보다 뭐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무슨 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해당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한 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모션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배너 소재가 아니라 네이티브형 소재다 보니 사람들이 광고로 알기보다는 소식형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거부감이 덜 드는 캠페인이고요. 제가 타겟팅과 알림받기를 얘기를 한 이유가, 쇼핑 프로모션은 이제 프로모션 홍보성이 더 짙다 보니 논타겟보다는 좀 구매 전환율이 좀 많았던 연령별 타겟 대상으로 노출을 시키면 더 좋고요. 알림받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쇼핑몰을 알림받기를 했던 사람들을 한 번 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번 더 노출을 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마지막 애드부스트는 이제 AI 머신러닝으로, AI형으로 노출시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내가 이 제품을 더 많이 살 것 같고 더 관심이 있어 하는 거를 AI가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캠페인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전환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연령과 타깃별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드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돌리시되 이제 대시보드 성과보드 내에서 연령별과 제품을 한 번 더 전환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시고 캠페인을 별도로 파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GF에서 배너 광고 외에 리타게팅 캠페인들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매체들도 알아볼까요? 이제는 또 리타게팅으로 유명한 메타 광고가 있죠.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실제로 트래픽이나 그런 걸로 모수를 우선적으로 쌓고 난 뒤에 이제 리타게팅을 많이 돌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리타게팅을 어느 시점에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의 그래도 최소 모수가 10,000명 정도는 쌓이고 난 뒤에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10,000명 이하로 돌리게 된다고 하면은 노출된 그런 비용 같은 경우나 일단 비용이 너무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최소 모수는 좀 쌓고 난 뒤에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리타게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따로 뭐 연령이나 그런 관심사 같은 것들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리타게팅을 어차피 저희를 이미 방문을 했거나 구매자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초반에는 풀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거기서 더 나는 구매 전환이 높은 사람들을 타겟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또 2차적으로 약간 좀 분리를 해주셔서 관심사를 좀 삽입을 한다든지 그런 연령 세분화를 쪼개서 진행을 해보신다든지 조금 여러 가지 경로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리타게팅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리타게팅한 대상들이 바로 구매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리타게팅 타겟 사이에서도 조금 세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리타게팅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매체들은 이제 크게 메타와 이제 GFA죠. 네, GFA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리타게팅 광고가 왜 매출의 70%를 결정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처음 광고를 보고 나서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람들은 계속 가격 비교를 하면서 보고 또 후기도 보고 또 장바구니에 들어놨다가 나중에 광고가 한 번 더 노출돼서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진짜 모수 쌓는 용, 아까 앞에 김수현 마케터가 말씀했던 것처럼 모수 쌓는 용으로 사람들한테 먼저 브랜드를 알립니다. 브랜드를 알려서 배너 쪽으로 좀 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브랜딩을 많이 접했을 때 조금 친숙한 부분이 생겨요. 어느 순간 친숙한 부분이 생기고 조금 혹하는 소재를 많이 썼을 때 사람들이 배너를 여러 번 보고 나서 다시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여러 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번 다른 소재로, 혹할 만한 소재로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광고를 클릭했다 나간 사람들 대상으로, 좀 체류 시간이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대상으로 계속 광고를 노출시키고 하니까 그 리타게팅 광고 캠페인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의 70%를 결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타게팅 하는 대상으로 따지면 크게 두 가지 분류를 줄 수 있는데, 뭐 방문자 중에 구매자가 있을 거고 또 방문자 중에 미구매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타겟도 조금 분리를 해주셔가지고 뭐 소재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뭐 방문자 중에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미 상세 페이지를 한번 1차적으로 보시고 그거를 조금 니즈에 적합을 하기 때문에 구매를 이미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더 뭐 기능성 중점으로 더욱 가치를 소구한다든지 뭐 리뷰 1등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사봐라, 뭐 구매 주기가 돌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방문자 중에 미구매 하시는 분들은 광고는 괜찮아서 클릭까지 했는데 뭐 랜딩이나 상세 페이지나 제품 등에 대해서 조금 망설여짐이 있기 때문에 구매를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막 새로운 프로모션을 시작한다든지 무슨 다른 혜택들이 있는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시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소재를 좀 분리를 해주셔서 똑같은 통합 소재로 운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자 미구매자로 특히 분류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배너 광고 중에서도 크리테오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리테오 광고도 이제 배너 광고의 형태로 이제 뭐 리타게팅 광고가 가능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방문자 중에 구매자, 방문자 중에 미구매자를 뭐 30일, 90일, 180일 뭐 이런 따로 이렇게 기간까지 설정해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기간별 분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리타게팅을 한번 사용을 해서 그리고 크리테오가 특히나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CPC 비용도 100원대에서 200원대로 엄청 적기도 하고 근데 한번 매출이 발생할 땐 좀 크게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서 내 브랜드에 적합한 매체인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신규 유입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잘 나오실 수 있겠지만 뭐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이제 GFA 리타게팅 광고를 좀 병행을 하면서 조금 더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약간 저희가 별도로 미디어 믹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카탈로그 광고 저희한테 매번 문의 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화는 일어나고 싶은데 광고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커머스 업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업종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와 DB 업종으로 이렇게 두 개 나뉘는데요. DB 업종 같은 경우는 문의를 남기는 업종을 DB 업종이라고 하고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업종을 이커머스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커머스 쪽으로 미디어 믹스를 짰을 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라면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리타게팅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선적으로는 리타게팅이 아니고 먼저 쇼핑 검색 광고를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네. 일단 신규 유입이 내 타겟이 뭔지를 확인하는 거 필요하고 어느 구간에서 전환 효율이 좀 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쇼핑 검색 광고나 뭐 파워링크 광고 한번 진행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GFA도 한번 넘어가요. 왜냐면 같은 네이버 구자 지면에서 좀 넓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타겟이 어느 정도 그래도 비슷한 타겟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GFA로 다음 단계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맞습니다. 이제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랑 GFA가 비중을 거의 배너 광고랑 검색 광고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업종이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배너 광고와 이제 SA 검색 광고 쪽의 비중을 적어도 7대3으로 나누는 걸 추천드립니다. 7 같은 경우를 배너 광고 7,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광고는 3. 근데 다만 배너 광고와 SA를 배너 광고만 가져가세요. 그럼 SA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미디어 믹스를 짜드린 이유는 배너 광고만 진행을 했을 때 사람들은 전환을 배너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쇼핑 검색 광고 자사명을 쳐서 들어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많죠. 아무래도 근데 자사명을 쳤을 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신뢰도 문제에서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이탈 전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업종이라면 브랜딩 홍보가 제일 먼저겠죠. 브랜딩 홍보가 좀 어느 정도 돼야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보고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기 때문에 배너 광고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쇼핑 검색 광고와 파워링크에서 가격 비교와 키워드를 다 가져가는 정도를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7대3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중간부터는 검색 광고 SA 비중을 더 늘리는 거죠.
SA 비중을 더 늘려서 좀 키워드 부분은 입찰가 비싼 키워드 부분도 조금 저희가 점유를 하면서 점점 순위로 올라가면서 같이 그래도 배너 광고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7대3 이렇게 6대4 이렇게 점점 줄어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고 하시다면 GFA는 물론 뭐 메타도 같이 진행하는 게 무조건 좋고요. 왜냐면 메타 같은 경우에는 2030 세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매체이기 때문에 효율, 전환 효율 부분에서는 좀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GFA랑 메타 같이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말한 것 중에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질문이 없는 것 같은데 수업 마케팅 팀서는 다 얘기하셨을까요? 네, 뭐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도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저희한테 여기 아래 적혀있는 연락처로 따로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한 거 외에도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 게 엄청 많은데 그건 비밀. 그쵸, 비밀이죠. 비밀이고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궁금하시다고 하시면은 저희 여기 밑에 번호로 메일도 좋고요. 전화번호도 좋고 하시면 저희가 지금 업종에 맞게 1대1로 한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세일 기간이죠. 지금 올영 세일도 이번 주 주말부터 진행을 했었고 지금 불프 기간으로 이제 월 말에는 올영 전체 세일과 이제 각 브랜드마다 불프 기간이 겹치다 보니 지금부터 아마 다들 리타게팅 광고를 많이 진행을 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세일 기간인 만큼 리타게팅 광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이제 곧 올 말에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